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아주 반가운 손님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우리나라를 오는데 네. 여기서 한겨울을 나고 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 아주 귀하고 아주 반가운 손님입니다. 전북 고창에서요.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이 황새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여 마리나 월동 중이라고 합니다. 황새가 이 생태계에 얼마나 건강한지 가늠할 수 있는 새인 만큼 우리 자연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더 한번 생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이 보내온 반가운 신호처럼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증시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동 자금이 증시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예치 자금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닝픽은요. 올해 구직자들의 평균 희망 초봉이 약 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약 400만 원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취업난의 장기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치솟는 금값에 텅스텐을 쓴 가짜 금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가짜 금이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해 서울 주요 5성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이 전년 대비 20-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안팎에 달하지만 한 명의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하려는 부모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가계대출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1억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모닝픽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코스피 불장의 은행 예금은 썰물 이 소식 궁금한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 전장보다 0.84%가 오른 4,624.79의 장을 마치면서 장중 또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껄과 까가 나오는 거예요. 진작에 들어갈 걸. 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제 얘기인가요?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지금. 네, 지금 사실 수치로도 주식 투자 열기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시중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요. 9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 89조 7,650억 원에서 하루 사이에 3조 원 넘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5조 원 이상 증가했고요. 2024년 말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약 70%나 넘게 불어난 수준입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난 뒤에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다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서요. 증시 대기자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증시에 자금이 무섭게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빚까지 내서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투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면요. 이달 8일 기준 28조 1,90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도 올해 들어서만 9천억 원 넘게 증가를 한 것이고요. 2024년 말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무려 78%가 급증한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증권사로 돈이 몰리는데 네. 반대로 또 싸늘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은행인데요.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금을 예금은요 649조 6,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24조 3,700억 원이나 감소한 규모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24조 원 넘는 돈이 대규모로 은행을 빠져나간 거죠. 정기예금 잔액도 902조 원 수준으로 작년 말보다 36조 원 넘게 줄었고요. 이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은행에 있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서 최근에 은영권이 급격한 수신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요. 금리 하락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투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은행과 증시의 뚜렷한 온도차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모닝픽도 전해주시죠. 네,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요. 1억 원에 육박해서 9,700만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7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이후 9,332만 원을 기록하면서 9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보다도 200만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체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2분기 말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9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3분기 말에도 1,913조 원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번 자료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네, 눈여겨볼 대목은요. 빚은 증가세인데 이 대출을 받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차주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968만 명을 기록해서요.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차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빚의 총량과 1인당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뜻이죠.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40대의 대출 잔액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을 보면요. 1억 1,467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50대와 30대 이어도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환율,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빚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 위축 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어난 빚으로 가계와 또 우리 재정에 네. 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신현우랍니다. 네,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머니 보이즈. 아우 좋습니다. 뭐 화요일의 시작을 늘 노래로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뭐 저도 기분 좋고 밝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데 뭔가 또 올랐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이번 달 내 급여 멈춰서 실수령액이 얼마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 오른다 그러고 이제 경제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네. 내가 뭐 진작에 뭐 했으면 되는데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후회스럽고 그럼요. 막 이런데 주변에 찾아보면 알뜰살뜰하게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부터 이 돈 걱정 때문에 웅크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6 머니 체크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제도부터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달라지는 부분까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데 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짚어보기 전에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인선 씨, 지금 바빠? 어우, 나 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다는 알림인 줄 알았네. 종일 돈만 새어나가네 이거. 안 그래도 올해 예산 좀 정리해 봤는데 월세, 보험료에 교육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작년에 내가 승진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그런 나약한 얘기는 하지 말고 올해부터 착실하게 잘 모아보자. 그래, 우리가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니란 걸 한번 보여주자고. 그래도 예쁜 부부네요. 예, 이 오. 부부의 새해 각오가 남다른데 요즘에 젊어. Z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아끼고 네. 이걸로 좀 불려보고 이게 삶의 필수 요소가 됐어요. 네, 저도 올해부터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아 보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올해부터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머니보이즈의 메인 보컬 겸 리더님 현우 오빠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업데이트 됐죠? 네, 오빠만 믿으십시오. 네. 자, 2026 머니 체크포인트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요즘 이제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월세 지수가 131.2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월세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1년 전과 대비해서 봐도 한 10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고요.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년 사이 1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작년 1월에 134만 3천 원에서 12월에는 147만 6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룸의 경우에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크신데 작년 11월에 거래된 서울 전용 33제곱미터 이하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고 살아도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그냥 뚝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건데 이거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청년들이 원룸에 이런 곳에 많이 살잖아요. 이 청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마감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9세에서 34세까지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누가 월세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거 딱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청년 아닌 분들 혹시 혜택이 있을까요? 네, 평일에 각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주말에는 함께 사는 그런 이제 부부들 있잖아요. 네. 직장 때문이라든가 뭐 자녀들 학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따로 살림을 하다 보면 이 두 집 살림을 하느라 월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데 그동안엔 이런 집 같은 경우에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세대주 혹은 뭐 무주택 세대원 한 명만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이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부가 낸 월세액을 합산해서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5%에서 17%까지 세액공제니까 그만큼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주거비야말로 줄이는 만큼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요거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네, 2026 머니 체크 포인트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기 자동차인데요. 일단 전기차 얼마나들 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가 무려 1,916만 8천 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3%가 증가를 하는 수치입니다. 국내 상황을 봐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11월에 보면 신규로 전기차 등록한 대수는 20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에 이 최대치고요. 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무려 93만 대입니다. 연간 신차 보급 대수 중 전기차가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이번
달엔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증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챙겨볼 수 있는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전기차라는 게 사실 환경에 좋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이걸 내놨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작년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장려한다며 그런데 대신에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이게 휘발유차나 경유차 같은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원금에다가 기존에 있던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 뭐 지자체 보조금 이런 걸 합치게 되면 중형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680만 원이요? 네. 와우,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전기차 달려간다. 전기차 좋은데요? 네.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물론 조건이 있지 않을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연기관차 사자마자 바로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를 해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차를 팔았을 때는 요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부부 사이나 뭐 부모 자식 간에 차를 팔았다고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런 전환지원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기차가 내년에 더 비싸진다고 올해 안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일부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부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와 재정 여건을 보면서 보조금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이미 설정한 바가 있어요. 이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올라서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거죠. 보조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현재는 5,300만 원 미만이지만 2027년 내년부터는 5천만 원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그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언젠가나 구매를 할 것 같은데 내년이냐 올해냐 이거 고민하고 있다면 비교적 혜택이 두터운 올해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그 자동차 보험료 뭐 곧 인상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보다 작년보다 1.3에서 1.5%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요율 검증 절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 검증 절차가 끝나는 게 한 1월에서 2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르면 2월 하순부터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올해 실손보험도 약 7.8% 인상이 예고된 만큼 맞아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고정비 지출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고 이러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혜택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알아봐야 될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네, 2026 머니 체크 포인트 세 번째 파트는 교육비입니다. 이 식비는 포기해도 교육비는 포기 못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제 다가올 신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 대학 등록금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꽤 비싸던데. 근데 늘 10년 비싸서 넘어가죠. 뭐 늘 이거 비싸죠. 거의 그렇죠.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네. 항상 비쌌잖아요. 이게 평균이기는 한데요.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71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최고치. 이게 평균이니까 비싼 곳은 더 비싼 거죠. 그렇죠. 2024년 학자금 대출 규모도 무려 2조 원을 넘어서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집안에 뭐 대학생 한둘만 있어도 이 걱정되거든요. 휘청거릴 만큼 등록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요.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혜택이 좀 늘었다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금리가 1.7%로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100만 원이 있어도 이걸 예금에다가 한 2, 3%짜리 넣어놓고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이 금리 면에서도 차라리 유리하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먼저 등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뭐 잘 사는 집안은 안 해준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폐지되면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형편을 따지지 않고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무조건 대출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 대출은 나중에 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다음에
취업 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상환한 금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100만 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 100만 원을 갚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다 붙였을 때 100만 원만 갚아도 15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오. 어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어허. 거죠. 그러네요. 다만 생활비 대출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대학생은 기존처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가 유지되고요.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이 기존 4구간에서 6구간 이하로 이 소득 여건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지만 아이들 사교육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부터 이제 학원 가고 그러잖아요. 사교육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와우. 그동안은 이제 학교 가기 전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이런 학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된 겁니다. 다만 예체능 학원비만 가능합니다. 뭐 태권도, 미술, 음악처럼 아이들 많이 보내는 예체능 학원비, 그러니까 수학, 영어 이런 공부시키지 말고 이런 거 예체능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줄 테니까 조금 장려를 하는 수준이겠죠. 연체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두시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일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손자, 손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5살만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살에서 5살, 그리고 내년에는 3살에서 5살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사립유치원이면 11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면 7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뭐 이제 직접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에서 12살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좀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맞벌이 가정이나 이 조부모가 돌봄을 함께 맡는 가정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게요. 지난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6세에서 12세까지 맡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뭐 야간 학원이나 개인 돌봄 이용하셨던 가정이라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챙겨봐야 할 머니 체크포인트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9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2주 전에 이 메뉴 만들어 놓고,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좋은 사람들 막 모아놓고, 아, 이거 맛보세요 하고 하고 싶은 네. 그런 메뉴들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런 메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한 접시로 완성하는 손님상입니다. 아, 이거 메뉴 만들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이번에는요, 첫 번째 메뉴로는 바로 미나리 숙채 올린 양송이 버섯 골뱅인데요. 우리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양송이 골뱅이가 같이 만나서 식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 여기에다가요. 꽃빵을 제가 좀 쪘습니다. 그래서 꽃빵. 같이 싸 드시면 정말 그야말로 입안에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보은쌤 설명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고 네.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네. 골뱅이랑 꽃빵 빵빵빵 가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손님, 손님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미나리를 먼저 준비할 건데요. 미나리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얌전하게 잘 다듬었죠. 네. 요새 미나리가 싱그러워서 굉장히 향 너무 좋죠. 향도 좋고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미나리 다듬을 때 줄기하고 잎을 약간 분리를 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는 익히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네. 아무래도 넣었다가 바로 뺄 거긴 하지만 잎은 더 금방 빼야 되고요. 줄기는 한 2초 정도 있다가 건져내야 되거든요. 왜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나리로 이불을 덮어서 안에 있는 양송이와 골뱅이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데치는 게 아주 뭐랄까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보은의 꿀팁 마밥. 요거 이제 데쳐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데치느냐? 자, 여기 지금 물을 팔팔팔 제가 끓이고 있습니다. 물이 팔팔팔 끓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당연히 소금은 넣어야 되겠죠. 그럼 더 초록초록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싱그럽고 그다음에 아주 초록색이 아주 뚜렷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미나리를 묻히지 않고 위에다가 이불로 덮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려면 약간 매끈매끈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과 식용유 한 방울을 넣습니다. 식용유 넣는 건 처음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식용유를 넣게 되면 굉장히 윤기가 나고 아주 좋거든요. 자, 그랬으면 일단 식용유를 넣으니까 잎 먼저 넣었다가 바로 뺄게요. 네. 자, 이렇게 넣고 바로 빼요. 진짜 넣었다가 바로 빼시려고 하세요. 바로 오. 빼요. 그래요? 이래야 싱그러워서 아주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래서- 숨이 좀 죽었어요. 네,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주세요. 그리고 식용유로. 이것도 이렇게 담궈주세요. 그래서 또 바로 번 찬물에다가 더. 담궈주세요. 자, 이제는 같이 섞여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기 넣습니다. 줄기. 하나, 둘, 셋. 바로 건지세요. 잎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조금 더.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이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아작아작하게 씹히는 맛이 좋아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얼른 이렇게 소금하고 식용유를 넣으면 미나리가 매끈매끈하다. 그렇죠. 굉장히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또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주 매끈해졌어요. 섞을 거예요. 이렇게. 저 미나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향 좋잖아요. 뭐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고 진짜. 자, 이렇게 미나리가 준비가 됐으면 요 미나리는 아까 약간 좀 기른 거 생각나시죠? 네. 길었잖아요. 조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렇게 펼칠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만 더. 이렇게 해서 진짜 그대로 색깔이 이렇게 준비하세요. 더 확실해졌어. 그렇죠, 확실해졌죠. 예. 이걸 그대로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올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일사천리로 다 준비하시면 돼요. 집에 냉장고 속에 있는 채소들 다 꺼내셔도 아주 좋아요. 뭐 꺼내냐 하면 이제 제가 채소를 보니까 파프리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좀 하나 꺼낼 거예요. 파프리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 안쪽에 있는 여기 씨방만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세요. 색도 이쁘네요. 그쵸, 색깔도 이쁘죠. 색깔 담당인가요? 만약에 그리고 맛도 담당해요. 만약에 노란색이 있다 그러면 노란색 쓰셔도 괜찮아요. 네. 있으면 요거 그냥 그대로 가로 썰기 해주세요. 세로 썰기 말고. 약간 토마토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거 파프리카 썰면서 하나씩 집어 먹어요. 맞아요. 맛있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도 단맛이 좀 그렇게 좀-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단맛 있는데 끝 쪽에 약간의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운맛 때문에 훨씬 더 파프리카 식감이 좋거든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준비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양송이가 준비가 돼 있어요. 양송이. 양송이 버섯 좋아하세요? 좋아요. 그럼요. 제가 양띠잖아요. 양띠예요? 예. 아, 그래요? 버섯 중에 양송이 제일 양송이 좋아해요. 스프. 자, 그랬으면 맛있죠. 이 양송이를 준비를 하시는데 양송이는 이렇게 갑부 위에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조금 한번 헹궈 주시고요. 나는
양송이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4등분. 나는 양송이 커도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2등분.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4등분이 알맞아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양송이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면 바로 요거 준비할 아하. 거예요. 골뱅이. 골뱅이는요. 캔에서 꺼내가지고 통조림에서 꺼내가지고 물은 버리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슬쩍 한번 썰어주세요. 네. 씻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썰어야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만 골뱅이 모양이 좀 생기도록 이렇게 좀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큰 거다 그러면 3등분 해주시고요. 작은 거다 그러면 2등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준비했으면 자, 그 다음에는 준비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저희가 오늘 소스를요. 특별히 양파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양파를 준비를 할 건데 네. 양파를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썰어둬야겠네요. 네, 좀 썰어야죠. 양파를 살짝 다져주셔야 돼요. 양파를 다져서 준비하시는데 다질 때는 이렇게 해서 칼집을 이렇게 좀 넣어서 제가 아까 식용유 만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갑이 약간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하다? 미끌미끌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청양고추 또는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 청양고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피망 같은 거 썰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양파가 약간 굵게 입안에서 조금 그러니까 씹히게끔 씹히게끔 하시면 하시네. 좋은데 양파가 약간 아린 맛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양파를 썰었는데 아린 맛이 많이 나서 향이 조금 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찬물에 한번 헹궈 주세요. 네. 자,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양파 아까 준비됐죠? 네. 양파 먼저 넣어 주시고요. 요거 만약에 요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 오늘 준비한 메뉴에만 넣는 게 아니라 두부조림, 깻잎조림, 무조림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궁금하다. 자,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넣어 주세요. 네. 그리고 빨간 고추도 넣어 주세요. 잠깐만 불만 좀 켜고 올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이제 소스 들어갑니다. 일단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언제 나오겠네 5큰술. 오늘. 네. 그리고 요거 양조간장 또는 진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이에요. 같이 쓰시는구나. 네, 같이. 그다음에 고춧가루예요. 그다음에 약간 골뱅이 때문에 맛술 조금 넣어주세요. 술 좋아. 네, 그리고 조금 새콤하면 맛있겠죠. 네. 그래서 식초도 조금 넣어주세요. 식초도 좋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 섞어요. 아 저렇게. 네, 잘 섞었어요. 와, 저 양파 맛있. 잘 섞었으면 색깔.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그렇지. 참기름이 들어가줘야지. 네. 참기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맛은 양파밖에 없잖아요. 네. 살짝 뭉쳐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물엿 한 큰술 또는 올리고당 한 큰술 들어가요. 진짜 만능이다. 소스 저거 뭐에다 먹어도 맛있을 다 될 것 것 같아. 같은데요? 요거 완전 맛있어요. 밥도 이거 만들어서 되나요? 밥도? 에? 밥에 먹어도 되나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국수도 괜찮을 것 같고. 국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잔치국수에다 딱 올려도 예. 맛있겠죠.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까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볶아야 되죠. 네. 요거 좀 이렇게 좀 치울게요. 네. 볶을게요. 요거 밑에다가 좀 내려놓고. 볶아는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향기의 향연. 네. 냄새의 향연. 야, 골뱅이가 또 식감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아우. 쫄깃하고. 골뱅이 좋아해서 을지로 꽤나 다녔어요. 맞아요. 거기 있죠. 예. 그죠? 살이 추가하고. 아, 예. 자, 이렇게 불을 켜놓고 난 다음에 식용유를 좀 두르세요. 식용유를. 식용유 둘러주시고. 자, 여기서는요,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금방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집중. 양송이, 양송이 그다음에 골뱅이 같이 넣고. 볶으세요. 오. 마구 볶아요.
근데 소리 올라. 지금 제가 간을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따가 양파 소스만 부으면 되니까 간을 일부러 안 해요.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 옆에는요, 이렇게 꽃빵이 이렇게 쪄지고 아하, 미리 진짜 했구나.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게 쪄지고 있죠, 꽃빵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을 때 뭘 넣냐 하면 바로 쪽파하고 파프리카를 넣어주세요. 쪽파하고 파프리카만 넣어주세요. 이거 완전 건강식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네. 워낙 좋은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내 몸에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파프리카 좋아하시면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파프리카가 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우리 집에 파프리카가 약간 노란색이 있다 그러면 노란색 넣으셔도 되고요. 아, 우리 집에 쪽파는 없는데 청피망은 있어요 하시는 분은 청피망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얼마나 볶느냐 하면 양송이 버섯의 색깔이 살짝 이렇게 투명해졌을 때까지 볶으세요. 살짝. 야, 그리고 이거 완전 냉털 기능도 있는데요, 선생님. 그쵸. 이거 그냥 냉장고 속에 있는 거 그냥 털어서 잡수시면 돼요. 골뱅이를 구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 소린가 했어. 냉털. 냉털. 우리 그 주부님들의 그거예요. 어머님들의 네. 전문 용어랄까요? 네. 냉털 반찬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강릉에 갔다 왔는데 백골뱅이가 있어요. 삶으세요. 안에 있는 골뱅이만 따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볶으면 되는데 사실 백골뱅이 따면 또 어머님들이 그것도 언제 삶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통조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접시를 하나 준비하세요. 접시. 접시 하나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와우. 선수 입장하고. 그대로 야. 넣어요. 다. 오늘 양이 그대로 많다. 넣었죠. 네. 자, 그랬으면 아까 우리가 미나리 준비한 거 맞다. 있었잖아요. 이불 덮어야 되잖아요. 미나리를 덮어주세요. 아. 위에 덮는구나. 미나리 덮어요. 겨울이라 추워요. 또 같이 덮어요. 어. 요거 은근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왜 설렜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저거 준비한 마지막이야? 소스 이렇게. 아우, 야, 이렇게. 저건 진짜. 맛있겠다. 야, 오늘 너무 맛있겠다. 자, 이렇게 넣어요. 네. 그래서 드실 때 버무려 잡수시면 되고요. 우리 인선 씨 좀 나와주세요. 현정신선. 자, 요거 그대로 제가 드릴 테니까 섞어서 잡수세요. 요렇게 드시면 돼요. 자, 꽃빵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 양념까지 설명하나요? 그냥 이불을 2번 덮었어. 자, 제가 서빙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꽃빵도 드릴게요. 소스가 오, 있으니까. 향이. 고맙습니다. 이 향이 싹 올라오네. 저도 한번 예. 소스와 골뱅이와 아니, 버섯 아저씨, 이렇게 같이. 아저씨 골뱅이 하나만 주시면 어떡해요? 아, 다 버섯이에요?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아니, 왜 골뱅이 이렇게- 하나도 안 드려요. 예. 네, 아우 좋아요. 요거랑 이제 꽃빵이랑 같이 드시면 자, 이렇게 되고. 해서 꽃빵까지 같이 해서 잡수세요. 야, 이거 선생님 미나리를 같이 열에 볶지 않아서 향이 그쵸. 조금 미나리 맞아요. 확 난다. 네. 확 살아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죠. 이래서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와, 향기 좋다. 그리고 식감도 아작아작한 게 그대로 살아있지. 씹히죠. 아까 제가 왜 우와. 미나리 꿀팁에 소금하고 그 식용유 넣었잖아요. 왜 넣는지 아시겠죠? 확실히 알겠어요, 선생님. 맛있죠? 이거 완전 별미인데요? 제가 이거 메뉴 개발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난 게 왜 생각나는지 아시겠죠? 네. 네. 우와. 그리고 이 소스가 딱 좋아요. 그쵸, 딱 좋죠. 엄청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양파의 그 살짝 알싸한 향과 식초 넣어서 또 약간 상큼한 맛도 있고. 그쵸. 미나리 향이 그쵸. 확 잡아주네. 네, 와. 미나리를 보통 우리가 생 것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숙채로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재료의 맛이 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근데 꽃빵이 사 먹어야겠다 이거. 신나게 먹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네. 벌써요? 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특별히 저희가 곡물 샐러드 들고 왔습니다. 아, 요거 정말 최고예요.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조금 높은데요. 다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밀려와 추워집니다. 어제 중부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눈은 대부분 그쳤고요. 강원에만 1에서 3cm가 아침까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서해안에 눈만 조금 날리겠는데요. 다만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빙판길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흐리던 하늘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아직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덜했지만 눈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도 영하 4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강릉과 대전이 1도, 전주 3도, 대구 4도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에 내일 아침 기온도 뚝 떨어져 춥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눈이 내리며 추위는 잠시 덜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한파 정도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데요. 간판이 보이면 가급적 피해 가시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그러니까요. 2배는 추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막 강풍으로 인해서 사고도 있었고 걱정도 많은데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 Play the next channel